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남 두 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일도 잊은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해와 함안, 창녕 등에 흩어져 있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노량대교 명칭을 두고 한동안 갈등을 빚은 남해군과 하동군이 그동안의 앙금을 싣고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크루즈 관광산업이 중국 사드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창원 성산구에는 6명의 후보자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한 표를 달라며 주말 동안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정부 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번 선거로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경제정책 바꾸고 우겨지 우리 자존심, 단일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 반드시 심판하는 날입니다. 좀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지역 상권과 시민을 위해 만든 창원형 스타필드 추진 공약을 강조하며 젊은 청년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젊은 창원, 오직 창원의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수 있는 젊은 후보 이재환에게 꼭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단일화 이후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며 비상체제에 돌입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행국을 찍어야 재벌 경제를 서민 경제로, 갑질 경제를 공정 경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십시오.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한 상가를 찾아 노동자들을 위해 20년 동안 진보 정치를 실천한 자신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 대표 후보는 손석형입니다. 자원공단 살리고 진보 정치 뭉치겠습니다. 간절히 지지를 호소합니다.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집중 유세를 펼쳤고 무소속 김종서 후보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중소기업가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궐선거까진 단 이틀, 여야의 총력 지원 속에 사활을 건 후보들의 각축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김해와 함안, 창녕 등에 흩어져 있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비화가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대입니다. 6세기 비화가야인들의 다양한 매장 방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순장 인골과 600여 점 이상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 수장급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력 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작은 묘들에서 어떤 구역 단위를 설정한다든지 문화의 전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창녕의 고분군 등 가야시대 고분군 7개가 최근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목표인데 이를 위한 국내 첫 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특히 경남엔 가야 고분군 7개 가운데 김해와 함안, 창녕, 고성, 합천 등 5개가 위치해 있어 관심이 더 큽니다. 연구진들은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기준인 가야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야가 위치했던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존에 많은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연구진들이 그걸 엮어야 됩니다. 3국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제4의 제국 가야가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완연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기온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실 때 좀 쌀쌀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도, 진주는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경남 북서 내륙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덕유산과 가야산 등 높은 산에는 기온이 낮아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밀양 영하 1도, 창녕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는 밀양 13도, 함안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영하 3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합천 영하 1도, 함양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아침 기온이 역시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합천 13도, 산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며칠간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량대교 명칭을 두고 한동안 티격태격했던 남해군과 하동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씻어내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노량해협을 사이에 둔 남해군과 하동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와 송전솔로 건설, 남강댐 광역 상수도 개설 등 현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두 곳을 이어주는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 바다를 아우르는 패키지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산과 강과 바다를 조화롭게 잘 패키지로 관광 상품화로 만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의 인적 교류와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전통 문화 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 문제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경쟁보다는 이제는 세계화를 향한 발빠른 동행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웃사촌인 남해군과 하동군은 제2남해대교 명칭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습니다. 다리 명칭이 하동군이 요구한 노량대교로 결정되고 남해군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관계는 더 멀어지는 듯했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013년 1월에도 남해와 하동군은 사천시와 함께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잇따른 협약 체결이 단체장들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혜나 PD의 TMI 순서입니다. 혹시 패션의 완성은 마스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외출 전 반드시 착용해야 할 물품 중 하나가 됐는데요. 그만큼 종일 미세먼지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스며든 일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일정한 속도로 유속으로 시료 채취를 합니다. 한 48분 내지 42분 동안 시료 채취한 내용을 베타선을 흡수를 시켜서 그 베타선이 얼마나 흡수가 되는가에 따라서 먼지의 무게로 환산을 해서 값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고기라든지 생선을 굽을 때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됩니다.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는 대부분 이제 폐에 흡착이 되거나 아니면 피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쇼핑몰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엄격하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일수록 이러한 공기 오염 발생 양이 많아집니다. 관리가 만약에 미비하게 되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보고 싶어. 황금알을 낳는다는 크루즈 관광 산업이 중국 사드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내 크루즈 선사를 육성하는 등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준공된 영도 국제 크루즈 부두. 시설 보강 공사가 이뤄졌지만 6개월 동안 배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터미널마저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사드 사태 이후 부산을 찾은 크루즈선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15만 톤이 넘는 초대형 선박은 아예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방문객도 덩달아 줄면서 올해는 고작 7,000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드 이전에 또 메르스 같은 문제로 인해서 또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들고 했는데 이걸 되돌아보면은 그 외국 크루즈 관광객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불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외교 문제 등의 발목이 잡힌 크루즈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내국인 크루즈를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적 크루즈 선사를 설립해 우리 실정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여행 수요도 창출하자는 겁니다. 국내에도 크루즈선을 탈 의사가 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크루즈 산업 기반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글로벌 크루즈들이 최첨단 공연장과 수영장, 대형 카지노까지 갖춰가는 추세여서 우리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그 선상에서 카지노를 즐기지 못하는 것이 현재 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 크루즈 관광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만큼 이제 국적 크루즈 선사 설립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내구장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개소식이 오늘 오후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함안사랑 택시 운영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함안군청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금 기탁식이 오늘 오전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농번기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소상공인 사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경남발전연구원이 도내 시군 업종별 2,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7월쯤 나올 예정인데 경상남도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7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조선산업과 로볼랜드 채용 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마산 로볼랜드와 삼성중공업 협력사, 도내 채용 수요가 있는 조선업체 등 모두 50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합니다. 경상남도는 불황을 겪던 조선업계가 최근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실적을 회복 중이고 로봇을 주제로 한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인 마산 로봇랜드가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구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마다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올해는 2014년 이래 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마치고 4월 1일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후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해 가금육 농가와 방역 당국을 괴롭혀왔습니다. 한려 해상국립공원 인근에서 흰꼬리 수리 등 멸종위기 조류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국립공원공단은 최근 남해군 동대만과 사천시 광포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꼬리 수리 2마리를 비롯해 2급인 검은머리 갈매기 150마리와 제두루미와 큰고니 등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흰꼬리 수리는 몸 길이가 69에서 92cm, 날개를 폈을 때의 길이는 200에서 245cm로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후반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창원역 앞 횡단보도에서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61살 A모 씨와 52살 B모 씨를 승용차로 치고 날아난 31살 김모 씨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숨지고 B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 씨는 사고 당일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태워달라고 자신을 부르자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이들을 태우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